부동산의 모든 궁금한 사항을 쉽게 풀어주는 부동산 SOSTV의 김PD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기다린 시간인데요.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과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시러 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주정원 대표입니다. 대표님, 제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등기부등본 정말 중요합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도 정말 꼭 띄어봐야 될 서류고 꼭 분석해야 될 서류입니다. 이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매매 거래가 됐든 임대차 거래가 됐든 꼭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등기부등본 인터넷에 들어가서 띄는 방법부터, 그리고 등기부등본 분석 방법과, 그리고 어떻게 이거를 대처해 나가는지 대처 요령까지도 우리가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이 인터넷에서 등기부등본을 띄실 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이제 인터넷 창을 이렇게 열면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하니까 첫 화면을 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로 이렇게 연결을 해놨는데요. 여러분들은 네이버에서 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접속하려고 하면은 여기다가 네이버 검색에다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바로 처음에 나오죠. 요거 대법원 인터넷 검색어로 클릭을 하시고 요거 들어가시면 됩니다. 주소는 www.iros.go.kr입니다. iros.go.kr인데요. 여기를 들어가시고, 약간 좀 컴퓨터가 느립니다. 여기를 들어가시면 이제 첫 화면은 지금 이제 나왔는데요. 여기 이제 회원가입을 하시면은 바로 이제 인터넷 발급을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 아이디랑 제 비밀번호로 한번 로그인을 해보고요. 자, 여기서 보면 열람하기랑 발급하기가 나오는데요. 일반적인 우리가 부동산 매매 과정이나 부동산 임대차 과정에서는 이 열람하기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발급하기는 관공서에 어떤 내가 중요한 서류를 낼 때 발급하기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열람하기를 누르시면은 간편 검색, 소재지 번호 찾기, 도로명으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가 나와 있는데, 저는 그냥 소재지 번호로 찾기를 주로 합니다. 그냥 아직까지도 옛날 구번지가 좀 익숙해가지고요. 소재지 번호 찾기를 하는데, 물론 여러분도 도로명이 편하시면 도로명으로 찾으셔도 되고요. 자, 소재지 번호를 이렇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소재지 번호 찾으면은 여기 부동산 구분을 눌러보시면은요, 토지 플러스 건물이 있고요. 집합 건물이 있고 토지만 있고 건물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이나 그런 부동산 물건을 거래를 할 때는 토지 플러스 건물입니다. 이 집합 건물은 뭐냐면은 101호, 201호, 301호, 401호 주인이 다 틀린 건물입니다. 쉽게 말해서 빌라라던가 원룸이라던가 오피스텔이라던가 아파트도 이 집합 건물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단독이라던가 다가구 건물을 중개를 하거나 우리가 매매를 하거나 임대차를 할 때는 토지 건물을 꼭 띄워봐야 되겠죠. 아파트를 띄울 때는 이 집합 건물입니다. 그렇지만 땅만 거래를 한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땅이다, 그냥 소위 말하는 전답이다, 비닐하우스가 되어 있다 하는 거는 건물 등기를 아무리 띄워봤자 건물은 안 나옵니다. 토지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집합 건물로 클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지금 띄고 싶은 동네를 클릭을 합니다. 그냥 편하게 제가 이렇게 지금 일단 강명동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명동으로 하고요. 지금 요 어떤 빌라 번지를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빌라 번지를 쓰고요. 여기다가 동호수를 모르면 그냥 1동만 누르고 검색을 하면은요, 때로는 가동도 있고 나동도 있고 A동이 있고 B동이 있습니다. 그 빌라에 맞춰서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이 빌라는 어떤 나동이라든가 가동은 없고 그냥 1동이기 때문에 그냥 1동으로 쓴 거고요. 여러 동이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03동이라고 꼭 쓰셔야 되고요. 104동이라고 쓰셔야 되고 하시면은 짜르르 나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201호, 202호 주인들이 이렇게 다 틀리죠? 주인이 이렇게 성만 이렇게 나옵니다. 앞성만. 내가 지금 띄고자 하는 그거에 대해서 선택을 하시면은 말소사항 포함이라고 나오고 현재 유효사항이 나오는데요. 말소사항은 그 전에 있던 사항이 다 삭제된 것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등기부등본을 모르시는 분들은 좀 복잡할 수도 있고요. 아직까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현재 유효사항으로 이렇게 띄시고 다음을 클릭을 하시고, 그리고 또 요 다음에도 이제 클릭을 하시고 이제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결제를 하시면 되고, 열람 같은 경우에는 700원, 그리고 요 발급은
900원인가 1000원인가 아마 가격은 약간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근데 우리가 1000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게 발급 수수료는요. 일단은 관공서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발급은 거의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열람만 하더라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게 발급과 열람의 차이는 뭐냐 하면은 그냥 그 대법원 인터넷 등기서 대한민국 법원에 어떤 직인이 찍혔냐 안 찍혔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그냥 우리는 열람만 하셔도 편하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이제는 제가 이렇게 등기부등본 몇 개 케이스를 한번 이렇게 미리 스캔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전에 제가 이제 기본적인 어떤 주소랑 인적사항은 그냥 이렇게 지웠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저희가 그런 다 지우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는요, 소유자가 한 명인 등기부 등본입니다. 자, 우리가 강명시에 있는 어떤 몇 번지에 지하 등기부 등본을 띄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건물 내역이 나오죠? 슬래브 주택 3층 다세대 주택 1층 면적, 2층 면적, 3층 면적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칸에 보시면 대기권의 목적인 표지, 요거는 뭐냐면은 요 전체 이 빌라의 땅이 면적이 얼마인지를 표시를 하는 겁니다. 요 표제부, 이제부터 중요한 게 요거에 이제 지층 2호에 관한 이제 전용 면적이라든가 대지권 비율이 이제 나오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거는 이제 전체 빌라에 대한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요. 자, 요 표제부는 지하층 2층은요,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졌고 49.40제곱미터입니다. 49.40제곱미터를 평으로 나누는 거는요, 요거를 나누기 3.3을 하시면 편하십니다. 3.3을 하시면은 그냥 그렇게 그 평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지권의 지분인 것도 3.3으로 요 뒤에 부분을 나누시면은 대지권 지분이 몇 평인지 나옵니다. 편하게 그러면은 이 집에 대해서 전용 면적과 대지권 지분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 가구가 가장 중요한 게 소유자의 어떤 상황이 나옵니다. 소유자의 상황이 나오고 이 사람이 언제 매매를 했는지, 지금 제가 주민번호는 지었는데요. 지금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씨라는 성함을 갖고 있는 분이 소유를 하고 계신데, 이분은 그러니까 2016년에 한 1억 1,500을 주고 이 빌라를 사셨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에 나오고, 을구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융자에 관한 사항인데 기록사항이 없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 집은 지금 현재 융자를 쓴 게 없는 집입니다. 그냥 깨끗한 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러면은 이 조시성을 갖고 있는 분이랑 계약을 하면 되겠죠. 이분이 참석을 못한다고 하면은 대리로 참석하는 분은 이분의 이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제 첨부를 시키겠죠. 이제 다음 등기부 등본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공유로 되어 있는 등기부 등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주소는 또 이제 생략을 했습니다. 지웠습니다. 이 전체적인 이 빌라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전체 이제 땅 면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표제부, 이 집의 401호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이 집은, 아까 집은 철근 콘크리트인데 이 집은 조적조입니다. 조적조는 그냥 쉽게 말해서 이건 건축 용어인데요. 그냥 어떤 벽돌로 지었냐, 철근 콘크리트로 지었냐, 어떤 그 공법의 차이입니다. 그렇게 큰 내가 거래를 하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예. 그냥 조적조 55.56제곱미터를 우리는 계약을 하는 겁니다. 이 집을 계약을 하는 거고요. 대지권은 23.30으로 되어 있는 집인데, 표제부를 넘겨서 가구를 보니까 2018년에 이전을 했는데 이거는 지분의 2분의 1. 임씨라는 분과 김씨라는 분이 지분이 2분의 1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분 두 분들이 참석을 못할 때는, 한 분만 참석을 할 때는, 요 임씨분이 참석을 할 때는 김씨분의 그러면은 인감도장과 이임장 그리고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첨부를 해서, 요것도 물론 보시면은 을구에 아무 기록사항이 없습니다. 은행 융자를 쓴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유 지분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냥 이런 집들은 을구에 기록사항이 없다고 나오는 집들은 그냥 깨끗한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융자가 없습니다. 자, 다음 등기부 등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등기부 등본은 일단은 제가 주소는 생략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1층, 2층, 3층, 4층까지 있는 집이고요. 전체적인 토지 면적은 360.7제곱미터. 이제 우리가 중요한 1층 3호에 대해서 우리가 표제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C조. 이거는 RC조 39.95. 이거 철근 콘크리트 RC조, 조적조. 이거는 건축 공법에 관한 얘기니까요. 우리는 이제 평을 충분히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360.7, 24.38 이제 또 요거에 대해서 이제 대지권 비율을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 장을 넘기면은 이제 가구. 자, 이거는 뭐냐 하면은 공유로 되어 있는데 2013년에 이분이 이제 샀어요. 유 씨랑 홍 씨랑 두 분이 공유로 되어 있는데 거래 가격도 1억 1,200에 샀습니다. 문제는
여기가 지금 을구에 이렇게 융자가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지금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을구에 아까 보십시오. 기록상 없음이라고 나오죠. 요거는 지금 그 융자를 쓴 게 아닙니다. 근데 요거는 공동명의로도 되어 있는데 을구에 이렇게 융자를 쓴 게 있습니다. 자, 융자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시냐 하면은 요 5,412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대개 여기서 이 5,412만 원에서 1.3을 나누시거나 1.1을 나누시면은 원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은행에서는 이자까지 이제 그거 붙여가지고 채권 최고액을 붙인 건데요. 자, 제가 봤을 때는 한 4,800, 그리고 요거는 한 2,000 정도, 1,800 정도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두 개를 합쳐서 이게 매매일 때는 뭐 잔금 때 말소를 하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요 융자 금액이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은 이 융자 금액이 매매는 내가 지금 3억의 매매 대금을 치르는데 융자 금액이 도리어 4억이 잡혀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내가 오히려 돈을 더 받아야지 융자를 풀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항상 요 융자 금액을 계산하는 게 중요하고요. 일단은 임대차로 이 계약을 하신다고 할 때는요. 요 융자 금액이 전체 집값에 내가 들어오는 전세 금액까지 포함해서 80% 이상이 넘어가면 위험한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잘 알고, 예를 들어 지금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천만 원, 뭐 4천 얼마 썼다고 하면 6천 얼마인데, 이 집이 시가로는 지금 한 4억이 가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대개 전세를 들어갈 때는 융자를 다 많이 말소를 하겠죠. 100% 상환하겠다고 하는데, 월세로 들어가신다 하더라도 이 집은 그렇게 위험한 집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다음 거를 한번 보면은요. 다음 게 이제 좀 중요한 사항인데요. 자, 이렇게 강명동에 어떤 201호 집 전체 1층, 2층, 4층, 5층, 6층까지 있는 집이고요.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나와 있는 집입니다. 일단 이 전체적인 면적이 나와 있고요. 자, 표제부 이제 우리 201호에 대한 61.96 철근 콘크리트 나와 있고요. 집은 29.91, 우리 또 이제 이 평으로 계산하면은 다 이 전용 면적과 이 대지권 지분이 몇 평인지 우리는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구로 가겠습니다. 가구, 이제 뭐 일반적으로 그냥 뭐 이렇게 뭐 소유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이게 좀 중요해서 제가 이제 좀 약간 볼펜으로 낙서를 해놨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가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가구에. 지금 가압류가 두 개가 되어 있는데, 가압류 지금 하나 보시면은, 하나는 하나은행의 가압류 2,096만 원이 있죠? 또 하나는 뭐 서민금융 중에 뭐 1,000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소유권에 가압류가 있으면은요, 가압류는 이 을구에 있는 근저당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가압류는 언제든지 경매를 진행할 수가 있는 권리다 보니까, 소유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권리다 보니까 요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풀지 않으면은 계속 따라다닙니다. 가압류는요. 꼭 이제 우리가 매매나 임대차를 진행을 할 때는 어떻게든 요 가압류를 이제 풀어야 되는데, 요 가압류를 어떻게 푸느냐? 한번 뒷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가압류가 돼 있는 은행에다가 요즘은 개인정보 때문에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해야 됩니다. 요 지금 거래하시는 분이 매도인이 됐던 아니면은 내가 이 집에 들어갔는데 임대인이 됐던 이분이랑 같이 입회하에 요 하나은행이랑 서민금융진흥원에 통화를 해서 일반적으로 어떤 채무잔액 확인서라는 게 있습니다. 아니면 채무잔액 확인서, 금융거래 뭐 상한 확인서, 약간의 뭐 명칭은 틀린데 채무잔액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다 이렇게 이 서류를 제출해 줍니다. 자, 서민금융원장이 지금 이렇게 해서 채무잔액 확인서 1,113만 8천 원. 예? 근데 여기랑은 약간 금액이 틀리지 않습니까? 서민금융진흥원 여기는 1,000만 원을 걸었는데, 왜냐하면은 요때 가압류를 걸었던 시점이랑 또 차이가 있다 보니까 기간에 대한 이자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꼭 요 금액을 이제 두 개를 이제 꼭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푸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 만약에 내가 지금 전세를 들어가거나 매매를 계약을 하는데 요 금액이 매매 금액을 넘어버렸다. 이거는 절대 계약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매매 금액 안에 여기에 풀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하면은 그냥 계약을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은, 자, 그 이제 매도인 또는 이제 또 임대인한테 이렇게 채무잔액 확인서를 제출을 해서 요거를 팩스를 받으시고 요거를 말소 계좌까지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말소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됩니다. 매매 거래를 하시면서. 자, 이 집 같은 경우에는 각구에 가압류가 2건이 걸려 있는데 지금 을구에 또 은행 저당도 잡혀 있어요. 은행 저당도 2억 3,400 정도가 잡혀 있고요. 2건이 잡혀 있습니다. 또 은행 저당도 또 1,300 정도가 잡혀 있는데 요거 2개 역시 은행에다가 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각구에도 가압류가 잡혀 있고 을구에도 근저당이 잡혀 있는 거는 대개 웬만하면은 을구에만 근저당이 잡힙니다. 이거는 잔금 때 말소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매매 금액을 넘지를 않기 때문에. 근데 이번 같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매 금액이 거의 근접한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거를 설명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일단 가압류 2개랑 이 근저당 2개가 거의 매매 금액이 근접하기 때문에 요 매도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무리 매매 계약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요, 이분이 일단은 소유자가 여기다가 다 이 채권을 확인을 한 다음에 거기다 이 은행에다가 그 담당자랑 통화를 하셔가지고 말소 계좌를 달라고 해서 말소 계좌로 입금을 하셔야 됩니다. 입금을 하셔야 되고 일단은 이렇게 금융거래 채무 잔액 확인서, 뭐 부채 확인서라고 뭐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요거를 일단은 꼭 보시고 일단은 오늘은 요 등기부등본 맥 케이스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맥 케이스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뭐 어렵게 가압류가 걸려 있고 그리고 은행 융자가 복잡하게 돼 있는 거라 하더라도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다 하는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다 채무 잔액 확인서, 부채 증명원 확인서를 확인하고 거기다가 그 계좌로 담당자랑 통화를 해서 입금하시면은 이런 복잡한 물건도 나한테 소유권 이전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 등기부등본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맞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김 PD님이랑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거는 몇 가지 안 되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은 정말 많은 케이스들이 나오는데요. 앞으로도 요 수많은 케이스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오늘 보여드린 거는 정말 가장 기본이 되는 등기부등본의 케이스였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제가 뭐 수많은 케이스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랑 또 김 PD님이랑 말씀드리면서 좋은 우리가 부동산 거래, 절대 사고가 안 터지는 부동산 거래가 할 수 있도록 또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좋은 시간 부탁드리겠고요. 오늘은 이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